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네,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. 오늘의 주인공. 네, 드디어 얘기합니다. 이게 저는 여태까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특이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빅클럽의 여름 이적 시장급 규모를 겨울 이적 시장에서 다 썼다. 근데 여름 2배 썼을 수도 있어. 한 2시즌급이죠 거의. 네. 이게 일단은 첼시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쓴 돈이 얼마인가요? 아까 보니까 여름 이적 시장 겨울 이적 시장 합치면 9천억 정도고 겨울만 따지면 이제 거의 절반 되는 4천 얼마. 이 정도로 지금 판독이 되고 있는데 4천이면 와, 네이마르가 몇 개죠? 야, 은바페를 사라고 그냥. 그러니까 은바페 사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. 은바페 2번 살 수 있지 않을까? 은바페. 은바페 2번은 쉽지 않고 한 1.5배? 은바페가 은바페다가 뭐 2억 유로 정도로 측정됐으니까 거의 한 겨울에만 지금 4천억. 4억 썼는데. 그러면 은바페를 차라리 은바페를 사지 이럴 거. 그렇구나. 은바페를 사지가 될 것 같은데. 첼시가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엔조까지 해가지고 아마 그걸 기록 세우지 않았을까요? 제크리리시를 넘었을 것 같은데. 뭐 들어온 선수들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읽겠습니다. 푸파나 바디아실, 산투스, 펠릭스, 무드릭, 마두에케, 귀스토 선수는 이제 그 지금 리옹으로 다시 재임대를 해줬고 그리고 엔조 페르난데스까지. 사실 엔조가 진짜 좀 이적 시장의 뭐 주인공 한 명 딱 뽑으라면 엔조를 뽑을 것 같고 저는. 무드릭도 뽑으려만 하지 않을까요? 근데 엔조가 약간 1월 초부터 그런가? 시즌 끝까지 1월 말까지 계속 좀 뜨거웠어 제 생각엔. 무드릭은 좀 뜬금없었고 엔조는 과연 어떻게 될까 했는데 결국 간 거고. 그러니까 대단한 게 엔조한테 120m를 지른 첼시도 대단하고 처음에 이걸 거절하려 했던 벤피카도 대단하고. 역시 거상인 데는 거상인 이유가 있어. 그래요. 너 120m 들어온다면 무조건 팔 것 같은데 안 돼.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. 벤피카 내부 상황도 이해가 되는 게 지금 벤피카도 포르투갈 리그 우승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좀 어쨌든 조 1위로 올라갔잖아요. 그러니까 좀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어서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 바이아웃을 질렀고 결국 벤피카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거절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었다. 그러니까 된 거죠 어찌 보면. 행복하겠죠. 근데 아웃에는 한 명밖에 없어요 또. 조르지노밖에 없어요 또.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첼시는 이게 맞는지 저희가 저번 팟캐스트에서 다루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엔조가 안 갈 줄 알았거든요. 그러면 주제를 좀 이렇게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첼시 이게 맞나? 이게 맞냐? 아니면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팔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일단은 이렇게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는데 이게 말 많잖아요. FFP 위반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. 그건 아닙니다. 근데 이거에 대한 허점을 굉장히 잘 파고든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죠. 지금 벌써 뭐 보엘리법 만들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. 제가 볼 때는 만들 것 같아요. 이건 진짜 진지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뭐 일단 겨울 이적 시장 표면상으로 쓴 금액이 이제 322 그러니까 거의 한 3억 유로 이상을 썼기 때문에 좀 많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장부상에는 이게 선수가 단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 장부상에 한꺼번에 기록되지 않고 이게 1년마다 들어가는 돈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FFP가 그런 거에 좀 허점이 있어서 그거를 좀 잘 노려갖고 FFP에는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첼시가 정말 좀 좋은 이적 시장을 보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아까부터 계속 맞다고 그래요. 주장하시는 분. 일단은 계속 이제 변경 입장에서는 첼시가 굉장히 좋은 이적 시장을 보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? 일단은 무드릭이나 인조 페르난데스 물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었지만 물론 저는 그 둘이 엔조는 특히 이번이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무드릭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지금이 가장 쌀 때다. 페레즈가 한 거예요. 페레즈가 한 얘기예요. 호날두인가 누구 베일 선수인가 뭐 했던 얘기. 저는 그래서 이 두 선수 어쨌든 간에 앞으로 좀 축구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을 좀 잘 영입한 것 같아요. 물론 당장 이 선수들의 포텐이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지금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선수들도 충분히 지금 현 첼시 스쿼드에서 나올 수 없는 그리고 좀 대체할 만한 자원들을 좀 잘 영입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에
첼시가 이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또 몰라요. 뭐 아. 경쟁자가 붙거나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. 네. 지금 뭔가 첼시가 우리가 뭔가 모든 계산이 다 끝났을 때 이 정도 쓸 수 있고 얘네들 이만큼 다 살 수 있다고 이미 다 계산이 끝난 상태면은 충분히 저는 미래보다는 현재 초점을 맞춰서 데려온 건 잘 데려왔다. 그리고 이미 그 사례를 보여준 팀이 하나 있잖아요. 스페인에 한 좀 이상한 병생 같은 구단 또 하나 있는데 바르셀로나도 자기네들 그냥 중계권도 팔고 이거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물론 챔피언스리그를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리그 1위를 굳건하게 좀 달리고 있고 이거를 좀 첼시가 잘 보고 첼시도 좀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근데 바르셀로나 얘기를 해서 그런데 바르셀로나가 그게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. 뭐 성공하기는 힘들었어도 적어도 망하지는 않았죠. 왜냐하면은 메시를 나가는 걸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선수가 다 나갈 위기에 처했는데 그래도 중계권이라 팔아가면서 레비를 데려왔고 레비를 데려오면서 어느 정도 현재 상황에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니까요. 만약 레비도 못 데려오고 뭐 다 나갔다? 바르셀로나 지금은 그러면은 당장 가비도 겨울 이적장에 FFP인가 그 뭐지? 바르셀로나 그 검찰 쪽인가 그 마찰 그런 것 때문에 네. 뭐 가비도 당장 놓쳐올 판인데 그거를 지금 다 지켜냈으니까 어느 정도.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바르셀로나의 그런 이제 보드진의 운영 그런 거를 욕을 엄청 많이 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 현재는 지켰다. 그리고 현재를 지킴으로써 좀 미래를 좀 더 바라볼 수 있게 됐다. 네. 하지만 저는 너무 하이 리스크인 것 같아요. 그만큼 근데 하이 맞아요. 리턴일 것 같아요. 근데 맞아요. 진짜 하이 리스크긴 해요. 어. 왜냐면은 무드릭도 이제 변방 리그에서 활약했던 선수였고 네. 그다음에 엔조 페르난데스도 물론 그 전서부터 빅 클럽들이 다 노렸던 맞아요, 멤버인 건 맞아요. 맞는데 월드컵 때의 그 거품이라고 하죠. 있는 것 같아요, 솔직히. 그러니까 선수의 거품이 아니라 가격의 가격의 거품이 거품이 가격의 거품. 거품이 어. 있죠. 네. 그러니까 이 선수의 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. 가격의 거품이 네, 너무 맞아요. 심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좀 패닉바이라고 보자면은 주앙 펠리스죠. 이거 좀 새로운 의미 아닙니까? 임대를 무슨 이적으로 데려와요. 임대를 이적으로 데려와놓고 이미 이적료를 날렸어요. 네, 세 경기 출전 불가. 와 그래서 보엘리가 어떤 허점을 잘 이용해서 그러니까 축구계에 있는 룰을 허점을 잘 발견해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야구식으로 잘 대입을 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단연 계약을 통해서 FFP 룰도 잘 지켜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선수단을 잘 구성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근데 과연 이게 구단을 1년, 2년 바라보고 아니면 바라볼 게 아니라 10년 바라보고 20년 바라보고 구단을 봤을 때는 저는 너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좋은 영입이라고 현재는 당장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미래를 봤을 봤을 때. 때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고 네. 말을 하고 싶어요. 뭔가 보엘리의 두뇌 속에서는 좀 장밋빛 미래만 바라보고 영입했지 않았을까. 왜냐면은 이 정도 영입했으면은 다음 시즌부터 당장 챔스권에서 우승권 경쟁을 해줘야 되는 그 정도의 투자거든요. 솔직히. 일단 첼시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돈 쓴 금액이 진짜 전례 없는 수준으로 썼잖아요. 겨울 이적 시장에서 그런 일은 없다고 봐야죠. 네, 저는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거는 뭐 제가 첼시 팬도 아니어서 제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맨유가 이제 최근까지 약간 이적 시장에 호구 같은 이미지가 있었잖아요. 그 이미지를 어쩌면 첼시가 잡을 수도 있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데려왔고 너무 거품이 낀 가격으로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특정 선수를 놓고 협상을 할 때도 이 구단이 첼시한테는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. 맨유가 과거에 그랬으니까.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까지 과투자를 하는 게 과연 팀의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 절대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근데 이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었던 배경은 어쨌든 아직 첼시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살아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은 당장 힘들지만 어쨌든 챔피언스리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챔스에서 좀 어쨌든 뛰고 싶은 선수들이 있었을 거고 분명히 저는 첼시가 이번 시즌에 유럽 대항전에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솔직히. 저는 불가능에 가까워 불가능이라고 봅니다. 같다고 생각해요. 그렇다면 결국 내년에 다음 시즌에 무조건 챔피언스리그는 물론 리그 우승 경쟁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압박감을 되게 많이 느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부임 초기에 보일리 부임 초기 그리고 포터 부임 초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과연 옳았나? 결국 축구도 사람이 하는 거고 심리적인 압박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네.
저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. 네. 개인적으로. 저는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과연 지금 현재 스쿼드에 있는 선수들의 자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좀 궁금해요. 네. 특히 유스들. 뭐 뉴스들 그쵸. 뉴스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고 이번에 토트넘이 첼시 유스랑 계약을 했어요. 근데 이 선수 이름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. 그 선수도 아마 첼시에서 이런 정도의 이적 행방이면 여기 내가 못 뛰겠다. 그래서 뭐 토트넘으로 넘어와서 뭐 여기서 훈련을 해서 뭐 다른 데 가든 해야겠다.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스탈링이나 아니면 콜리발리 이런 선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. 그리고 리스 제임스가 돌아오면 포터가 사실 리스 제임스가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있을 때는 잘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리스 제임스가 있고 부상으로 돌아오고 몇몇 선수들이 부상으로 돌아오면 과연 이 팀이 스쿼드 관리를 할 수 있을까? 그 진짜 불가능해 보여. 네. 저는 아예 불가능이라 봐요. 첼시는 그러니까 어쨌든 여름 때 선수단 정리를 정말 잘할 필요가 있고 진짜 버릴 선수 딱 버리고 보낼 선수 보내고 이거를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교통 정리. 근데 이 정도까지 이제 구단주가 돈을 썼으면은 이미 어느 정도 첼시 내부에서는 이제 교통 정리가 보드진이나 감독이나 뭐 스포츠 디렉터 이 급에서는 어느 정도 다 끝났을 거예요. 이미 현재 뛰고 있는 선수 중에서 이제 포토의 입맛에 안 맞는 선수들은 이미 파악이 다 끝났을 거고 그러면은 포토의 입맛에 안 맞는 선수를 포토의 입맛에 맞는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그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다 끝냈으니까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했던 거지. 뭔가 얘네들이 아무리 생각이 없이 영입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교통정리도 안 하고 데려올 것 같지 않거든요. 일단은 저는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자원들이 과연 프리미어 리그에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요. 일단은 여태까지 온 선수 중에 단 한 명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뛴 선수가 없습니다. 아 맞네. 그게 진짜 크네. 다 해외 리그에서 뛰다 오는 선수들이에요. 물론 뭐 과거에 뛰어봤던 선수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지금까지 이전 팀들만 다 살펴봤을 때 다 해외 팀에서 온 선수들이거든요. 과연 잉글랜드 리그에서 잘 적응해가지고 이 선수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. 그리고 거의 불가능보다는 이 선수들 중에 거의 60% 70%는 실패할 거라고 봐요. 사실 PL에서 단기간에 적응하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고. 네. 그리고 이 선수들의 네임밸류만 봤을 때 네. 과연 리버풀에서 코디 각포를 영입했잖아요. 코디 각포와 비교해봤을 때 그냥 단순 비교로 과연 코디 각포보다도 좋은 선수가 있나? 주앙 페리스는 다르죠. 주앙 페리스 다르고 무드릭도 한 경기 해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. 그리고 엔토 페르난데스는 동급이거나 아니면 더 좋은 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하지만 다른 선수들을 얘기해봤을 때 과연 코디 각포보다도 좋은 선수들인가? 그냥 제가 왜 코디 각포를 얘기했냐면 그냥 바로 위 땅에 리버풀이 있길래 코디 각포를 얘기하는 거예요. 이정류가 뭐 바디아시랑 좀 비슷하네요. 그러니까 이 선수들만 비교해봤을 때도 이 선수들이 과연 첼시에서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첼시는 이게 뭐 미래를 위해 투자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선수 중에 이적 시장에서 이 선수 중에 100 중 100이 다 성공하지 못해요. 20%도 쉽지 않을걸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지금 당장만 봤을 땐 좋은 이적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미래를 판 거다. 이거는 그리고 신용카드를 이제 카드 돌려막기라고. 카드 돌려막기 하죠. 이거는 이거 못 막아요. 이거 7년 계약 허점은 잘 이용했다고 보거든요. 근데 이거 진짜 못 막아요. 저는 언젠가는 첼시에도 위기가 온다 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지금 첼시 구단이 캐피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순화가 잘 된다?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선수 단만 봤을 때는 되게 위험하다. 구단 운영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. 과연 이제 보는 첼시가 재미있죠. 보는 재미있지. 첼시가 과연 이 정도까지의 투자를 해줬고 이렇게 좀 과감하게 포터를 밀어줬는데 과연 포터가 이번 시즌 어느 정도 순위에서 마감을 할지도 정말 좀 궁금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음 시즌에 이 중에서 얼마나 터질까도 궁금한데 내 팀 아니잖아요. 어쨌든 저희 중에 첼시 팬은 없습니다. 우리 셋 중에는 없어. 우리 셋 중에 없고 뭐 예전투가 첼시 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마음 졸이면서 잘 봤으면 좋겠고 저는 먼저 챔피언십으로 내려가 있겠습니다.
아 첼시는 챔피언스리그. 챔피언스리그 못 나가요. 거기 여기도. 네.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첼시가 좀 억가시지긴 해요. 네. 부상 선수도 너무 많고 너무 많아, 이런데 부상도. 과연 돈을 이제 뉴캐슬처럼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. 네.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아닌 생각이 것 너무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적 시장의 거품을 어쩌면 주도할 수도 있다. 첼시가. 아, 참 어렵네요. 그리고 방출도 한 명밖에 없으니까 조르지뉴. 지혜우도 못 보냈어요 결국. 그러니까 안에 죽으면 또 어떻게 할 건데. 네. 근데 뭔가 첼시 입장에서는 당장 다음 시즌에 챔스를 못 나갈 거라는 계산을 해갖고 이번 겨울에 우리는 현재 챔스에 나가고 있으니까 이걸로도 선수들을 좀 영입하는데 좀 설득을 시키지 있는 카드가 아니었을까. 네. 그러니까 사실상 첼시가 챔스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챔스 우승하는 것밖에 없어요. 네. 지금 남은 경우에는 그거 하나입니다, 진짜 결국. 지금 첼시가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. 근데 임대로 데려오면 아 맨유처럼. 네. 네. 아니 데려오던가 아니 지금 보엘리도 자기 축구 구단을 운영한 지가 오래가 안 된 첼시가 오래 안 됐고 포터도 지금 흔들린 상황에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. 포터한테 이번 시즌 첼시 못 나가도 좋아. 그 팀 일단 재정비 빨리 해. 일단은 지금 목표는 한 단계라도 끌어올리는 게 먼저야. 그리고 너의 팀을 빨리 만들어. 그것 때문에 너가 필요한 자원들이 있으면 필요하게 지원을 해줄 테지만 그래도 여름 이적 시장이나 아니면 확실한 자원들만 영입해.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. 설마 이거를 그쵸. 다 포터가 요구를 했다면? 에이 그럼 포터는 자객입니다. 브라이튼 이거 자객이에요 이 정도면. 아니 그리고 문제가 이 얘기 내가 자꾸 길어지는데 루카쿠 다음에 또 온단 말이에요. 아 맞네. 그러네, 루카쿠.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만 이 선수 지금 선수 관리가 아예 안 돼요. 맞네. 그러니까 방출 작업을 계속 때려야 돼요. 와 첼시 진짜 와 여름에 진짜 재밌겠다 첼시. 근데 너무 아마추어 같이 지혜씨도 못 보낸 상황이에요. 나 맞아. 그 기대된다. 서류 실수죠. 서류 실수. 실수잖아요. 세 번의 서류 실수를 하는데. 첼시 쪽 직원 실수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저는 아니라 봐요. 저는 아니라 봐요. 나 이거는 절대 옳은 안 돼. 방향은 아니라고. 절대 안 돼.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게 했다. 그러니까 형 말도 말이 맞아요. 뭐 맞아요. 현재를 위해서 네. 현재가 지금 뭐 10인가 그러면 뭐 말이 땡겼어야지. 근데 그러니까 맞아. 근데 그리고 챔스 나가면 이적 시장에서 그 뒷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선수 선택에서 지금 데려올 수 있는 빨리 데려오는 것도 어쩌면 맞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. 어차피 모든 거는 결과론적이에요. 맞아요. 맞아. 여기서 만약에 포터가 죽을 쓰고 있잖아 중인권을 머문다? 그러면은 보엘은 역대급 오판을 한 거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포터가 갑자기 날개도 친지 비상하면서 뭐 챔스권 경쟁하다가 뭐 유로파로 내려가거나 어쨌든 챔스권 경쟁을 다 올라갈 수 있는 순위를 희망을 보여줬다. 희망 보였다? 그러면은 보엘리는 탁월한 선택을 했어. 이렇게 되는 거지. 뭐 무드릭이나 엔조페레나 둘 중 하나만 있잖아 뭐 터져도 저는 괜찮게 했다. 뭔가 첼시 보드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줬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냥 저는 바디아실, 펠릭스, 무드릭, 페르난데스만 데려왔어도 오야 첼시 이적 너무 빡세게 했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맞아. 와, 굳이 안 데려와도 되는 데까지 자원들도 좀 데려온 느낌이 없지 않아 근데, 있습니다. 제임스 백업으로 너무 비싸게 내려온 거 아닌가? 결국 제임스를 백업 내릴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제임스 써야죠. 리스넨스는 써야죠. 무조건 주저했는데. 아니 여기에 그게 없어요. 여기에 자책 풀백이 없어요. 맞네. 아유 그래서 뭐 어쨌든 첼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영입했고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특히 보엘리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포터가 어떤 축구를 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